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도록 화해치유재단이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4대 강보를 철거하거나 완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탈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이 오늘 진주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재선거로 당선된 고성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낙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협상 타결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 결과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할머니들을 회유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100세 생일을 맞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위안부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며 일본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최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단이 돈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할머니를 속였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무슨 돈인데 그리라도 받아놓는 거야. 나는 5만 원 받아놨는 거 내가 안 받는데 어떻게 다고 돌려줘. 시민단체는 재단 측이 또 다른 피해 할머니도 회유해 위로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 측은 가족과 할머니의 의사를 확인했고 강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한 다음에 만다베로 가고요. 가족분의 입회하에 수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지급 절차를 거쳤어요. 합의 당시 생존 할머니 46명 가운데 재단에 돈을 받는 데 동의한 할머니는 34명. 김복득 할머니 등 12명은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전국에 설치된 대형 보 때문에 강이 호수화되고 해마다 녹조 피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보를 철거하거나 완전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녹조로 뒤덮였던 낙동강.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유속이 최소 5배 이상 느려진 것이 녹조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주말 유속이 느려진 근본적인 이유가 4대강 보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완전 철거를 주장했습니다. 강이 아니라 하나의 호수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강물은 저장되면 결국 썩기 마련이고 상수원으로서 썩기에 부적절할 정도의 지금 오염이 돼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최근 단기적으로 보 상시 개방을, 장기적으로 보 철거 검토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닫혀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여 유속을 증가시키고 수질 및 생태계 문제를 개선시키자는 제안을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도 보 철거나 상시 개방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낙동강 유역 주민들도 서울 시민과 마찬가지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4대강 보 16개 철거 예상 비용은 4천억 원가량. 4대강 사업 유지 관리비는 한 해 3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가량 투입되고 있습니다. 야권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보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보 철거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분리해 나온 바른정당이 오늘 진주에서 도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김재경 의원을 초대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 경남도당이 창당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 이어 전국 7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을 대신하며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초대 경남도당 위원장에는 단독 추천된 사선의 진주을 김재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대로 된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른정당과 함께 힘을 합쳐주시겠습니까? 경남에서 진행된 바른정당의 첫 공식 행사로
탈당한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을 비롯해 간판급 의원들도 총 출동했습니다. 김무성 고문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의원을 견제하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가서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출마하려면 반드시 우리 바른정당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다음 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일이 보여도 저는 겁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제 독하게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정당 경남도당은 진주에 임시 사무실을 열고 오는 24일 중앙당 창당으로 공식 출범을 마친 뒤 도당 사무처 구성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어 재선거에 당선된 군수들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불명예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군정의 공백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7일 재선거로 당선된 최평호 고성군수.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정무실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최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심리를 끼쳐 미안할 뿐입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약속은 사회 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지역 후배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되면서 낙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013년 재선거로 당선된 임창호 함양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다툼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군의원들의 국내외 의정 연수에 6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어쨌든 선거를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 비용과 선거 기간 동안에 어떤 행정의 난맥상 혼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재선거로 당선된 군수들이 전임 군수와 똑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 위기를 겪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비정상적으로 입학시켰다며 경남교육청이 형사 고발했습니다. 교감과 학교 측은 부정입학이나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경남교육청은 이 학교 교감이 지난해 신입생 모집 때 자신의 딸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학시키려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순으로 뽑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입학을 추진한 것입니다. 성적순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데도 일부 상위 성적 학생들을 입학을 포기시키면서 딸을 입학시키는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자 교감은 자신의 딸을 다른 학교에 입학시킨 뒤 불과 하루 만에 전학을 시켰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입학하면 3개월은 재학한 뒤 전학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3개월과 이 거주 기간은 이게 그 평준화 비평준화 구분 없이 똑같이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명백하게 지침을 어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은 전학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이 학교 입학식에 참석했고 해당 학생은 다른 학교에 입학한 뒤 이 학교로 전학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배치고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고의가 아니고 부정 입학이나 특혜 제공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업무 방해 혐의로 학교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 3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라 M&D 주식회사 임직원이 1,0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타요키즈카페 김해 유라점에서 50만 원, 김해 한림면 범곡경로당에서 35만 원, 경남 생명의전화 임직원 30만 5천 원, 김해 장유3동 통장협의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 지역자율방재단 30만 원,
적중면 자원봉사회 20만 원, 적중면 중부마을 주민 20만 원, 대한불교 총화종 서부경남 종무원과 금불사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거창군 위천면 당산마을 주민 25만 원, 창촌마을 주민 20만 원, 사마마을 주민 20만 원, 번영회에서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는 2026년에 김해 신공항이 개항하면 영남권 어디에서나 1시간 안에 공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경남과 호남, 대구 방면에서 3개, 울산 방면에서 2개 노선의 김해 신공항 접근 도로망을 반영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영남권 어디에서나 김해 신공항까지 1시간 안에 도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가 남해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수산산업총연합회는 애초 바닷모래 채취는 신항만 등 국책사업을 위해 추진됐지만 국책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회는 모래 채취로 해양 생태계가 파괴돼 어족 자원이 황폐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호그 LNG사로부터 17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 재기화 설비 FSRU 한 척을 2,700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FSRU는 우리나라 하루 LNG 소비량에 해당하는 7만 톤을 저장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에 FSRU 3척의 옵션도 포함돼 있어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창녕군 창녕읍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양계장 15채 가운데 6채를 태워 병아리 14만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NC다이노스가 오는 31일부터 올해 시즌티켓 회원을 모집합니다. 시즌티켓 회원은 좌석에 따라 최대 50%에서 최소 15% 할인된 가격으로 홈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즌 티켓과 주중, 주말 티켓 등으로 구성된 시즌 티켓은 구매 좌석에 따라 각종 가입 선물과 포스트 시즌 진출 시 티켓 선 예매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창원시가 주변 시군과 연계한 도로망 건설에 2023년까지 4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창원시는 내서읍에서 하만 7원, 대산면에서 하만 7북을 연결하고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신항, 또 석동에서 부산 녹산을 연결합니다. 또 내부 교통망으로는 북부순환도로와 마산교도소에서 송정, 북면 마금산 온천 우회도로와 파룡터널 등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